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예,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한 1년 살았고, 그전에는 또 이제 제가 러시아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그전엔 또 이제 태국에 또 한 3년 살았었어요. 또 그전에는 대만에서 한 1년 살았고, 이 대참여하면서 한국에 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파트너들이 저를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분당이고 내일은 오전에는 저기 인천 쪽으로 갔다가 오후엔 태안, 그다음 날은 여수, 그다음 날은 또 김천 이렇게 한 바퀴 또 돌 계획이어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파트너들이 저를 꽉 잡아서 어쨌든 이제 또 파트너들은 제가 오면 또 가만 안 놔두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참 애터미 사업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전 빨리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성공은 되진 않네요. 그런데 뭐 그러면 후회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이 45 세쯤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열심히 인제 여행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5 세쯤 되었을 때 와, 이 30대 때는 제가 삶이 자신이 있었어요. 늘 뭐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45 세쯤 되니까 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별로 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 깜짝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전에는 이제 젊으니까 기회도 항상 많고 '또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열심히 살면서 애들 둘 키우고 애들을 이제 또 그래도 미국까지는 유학을 못 보내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를 시키려고 필리핀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급 타면 뭐 애들 인제 교육비 다 주고 나면 뭐 노후 대책 준비라는 거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교육하고 먹고 사는 데도 이제 다 끝났는데 40대 중반 되니까 이거 10 년이 지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뭐 인제 직장 그만두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찾기를 이제 닥쳐서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이제 제가 알아보고 있었던 게 닭강정이었어요. '닭강정을 내가 해야겠다.' 왜? 되게 인기가 많았을 때거든요. 그때 줄 서서 먹을 때예요.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이쪽 저쪽 보고 그래서 제 와이프를 닭강정에 다가 가서 알바를 해서 좀 정보를 캐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줄을 서서 먹었는데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건너편 생기고 옆에 생기고 뒤에 생기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닭강정을 했는데 직원이 12 명이고 월 1,000만 원 남던 게 점점 줄더니만 직원들이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이게 현상 유지도 어렵고 인건비 정도가 겨우 빠지는 그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때 안 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느 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시스템 소득, 연금성 소득에 제가 필이 꽂혔어요. 애터미가 연금성 시스템 소득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혹시 조건 아십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뭐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세 가지. 맞추면 뭐 드리는 거 없나?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게 애터미가 유통회사잖아요. 그쵸? 유통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될 때 시스템 소득이 되냐는 거지요. 자발적인 그렇죠. 네. 그렇죠. 잠잘 때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 이거 뭐 스피커 끄는 방법 없나? 네. 자, 잠잘 때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시스템 소득이 되냐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뭡니까? 노동 소득 아닙니까? 영업을 해서 뛰어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어떻게 바꿔서 돈으로 바꾸는 것이 대부분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뭐 시스템 소득이 되려면 돈이 많으면 돼요. 자본가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건물에서 돈이 나오니까. 아님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뭐 이 글을 잘 쓴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인제 시스템 연금성 소득 아니면 공무원을 20 년을 했을 때 뭐 연금성 소득 가지는데 이 인제 고런 경우가 있는데 고거 말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시스템 소득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시스템 소득이 되냐는 거죠. 네. 그쵸.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해야지 시스템 소비 그렇죠, 그렇죠. 뭐가 나왔어. 재구매인데 어떤 재구매? 자발적인 재구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죠? 예, 그건 이제 컨셉인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 품질이 좀 좋아야 되고 가격이 합리적일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제품을 사는 것보다도 이 제품을 사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다. 그러니까 품질이 좋고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일 때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제품이어야 됩니까? 제품의 카테고리. 그렇죠. 생필품. 그렇죠.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생필품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매장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매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쇼핑몰이고 멤버십이면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구매를 하는 거죠. 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소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괜찮다. 시스템 소득. 왜?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노후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어떤 일을 이제 계속 노동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럼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돈이 많으면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죠. 돈이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모으려면 아차까지 모을 수는 있지만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애터미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부터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제품이 가격과 품질이 우위에 있는가를 먼저 봤죠. 그다음에 생필품은 뭐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게 생필품입니까? 떨어지면 다시 구매하고 이게 없을 때 생활이 엄청 불편한 거,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것들이 생필품이죠. 예를 들어서 치약 칫솔이 없습니다. 어때요? 양치를 안 하고 다녀. 사람 만나기가 겁나죠. 자, 머리를 감을 수 없어요. 샴푸가 없어. 그냥 물에다가 비누로 그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화장품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말 생필품입니다. 떨어지면 저희도 집에 이렇게 떨어지면 샴푸 떨어졌는데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샴푸가 없어요. 난감하지 않겠어요? 아주 불편하죠, 이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필품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생필품인 끊임없이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재구매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품질은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내가 샵을 오픈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애터미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비전을 본 겁니다. 비전을 본 거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칫솔들을 다 이게 골라서 비교해 보고 가격 찍어 보고 그다음에 이 저기 또 치약도 찍어 보고 막 제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누구 말을 듣고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 확인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원당이 또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설탕보다 비싼 거야?" 보니까 설탕은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뭐 이게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 가지고 정백 흰설탕까지 가는데 프로세싱이 10 과정이 넘는데 원당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사탕수수 즙을 짜서 그것을 고체화시켜서 그걸 가서 가루로 만들어서 담는다. 그게 끝이거든요. 아무것도 뭐 중간에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설탕보다 10배 정도 가까이 5배, 10배 비싼 것 같아요. 설탕은 한 자루씩에 엄청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 원당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어쨌든 또 시장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당에 센터에 있을 때인데 우리 팀 몇 명 나눠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팀 당신은 저기 롯데마트로 가시오. 나는 롯데백화점으로 가세요. 전 또 이제 여기 무슨 백화점이더라? 신세계백화점. 거기 죽전에 신세계백화점 있죠. 그쪽으로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조사를 시장 조사하면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세계백화점에 그 식품 코너 중에서 하이엔드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원당을 찾아냈는데 회사를 보니까 아우너. 똑같은 회사인 거예요. 우리 저기 원당 수입하는 데가 아우너죠. 지금 품절됐죠. 근데 또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회사네. 그러면 같은 회사고 품질이 같은 건데 가격을 봤더니 애터미의 2배더라고요. 애터미가 그때 얼마입니까? 12,800원인데 거기는 25,000원. 와, 일단 합격.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원당을 다시 공부해 봤더니 이게 원당이 설탕하고 다른 이유가 설탕은 그냥 평지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냥 농약 치고 기계를 가지고 촥 해버리고 그 잡것들 다 없애려고 다 빼버리고 당만 남는 아주 순수한 흰 백설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탁에 300 해로운 거 아시죠? 그죠? 밀가루, 설탕 또 소금, 그죠? 이런 것처럼 아주 이게 많이 먹으면 해로운 거죠. 근데 원당은 뭐냐면 해발 1,700, 1,800m에서 정말 3년 동안 농약이나 이게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그래서 유기농으로 농부들이 선생님이 지게를 끌어냈잖아. 지고 그렇게 그렇잖아. 1,700m 이대수 올라가서 권사님이 가만히 그냥 먹고 네. 그냥 뭐 나몰라라 한 사람은 아니야. 누가 컨트롤하신 분은 없으신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지? 언당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다 농부들이 지게로 지고 오는데 그 미네랄 함량이 설탕의 3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설탕이란다. 벌꿀의 30배가 넘는 미네랄들이 함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진짜 부자들이 먹는 설탕이구나. 그래서 격이 다르고 아주 소량으로 하고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이 시중가의 절반밖에 안 되네. 감동이 되죠. 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제품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때 이제 간장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애터미 간장이 이게 TN 1.7이 맞냐는 거예요. TN 값이 1.7이 맞냐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파트너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간장 공장에서 간장 연구만 2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TN 값 1.7을 자기는 못 만드는데 애터미 다단계 회사가 어떻게 만드냐면 흥분하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시면 어떻게 어쨌든 TN 값이 뭔지 알죠? 토탈 니트로젠에서 총 질소 함량인데 그게 발효 지수인데 이게 이제 양조 강장 701로 아주 깊은 맛을 내는 그게 이제 아주 쉽지 않은 건데 연구원이 20년 연구해도 안 된 것을 애터미가 이제 한 거죠. 근데 사실 애터미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간장 회사에서 우리가 납품받는 그게 어디냐면 해오름 식품입니다. 그런 간장. 그래서 제가 간장 연구원 20년 된 연구원한테서 어떻게 애터미 제품의 수준 높은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또 제가 분당에 어떤 그 고객을 만나러 갔더니만 이 고객이 애터미를 무시하고 제품은 저는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절대 안 써요. 이러신 분이 또 만났어. 그분 제가 성함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10년이 다 돼간데도 그분 성함이 기억나는 이름이 세주예요, 세주. 세주. 독특하죠? 성이 뭐냐면 구시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 그분은. 세주 이분이, 자기는 어떤 거 먹냐면 갑자기 간장을 들고 나면서 부엌에서 저는 이런 간장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보는데, 이게 어디 채소자들이 해오름 식품이에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옆 페이지 보여줘가 애터미도 헤어룸 식품을 합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가입하고 했어요. 그렇게 뻣뻣하시는 분이 이 헤어룸 간장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확신을 가져가는 거죠. 전문가를 제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나지게 되는데 어느 날은 요 가락동 농수산물 여기서 경감한 경매를 20년간 하신 분이 계셔. 20년, 25년 하신 분. 이런 분을 또 만났어요. 요 경과 전문가시군요. 제가 애터미 경과를 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좀 분석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딱 경과를 내드렸죠. 그러더니만 그분이 딱 찢어 가지고 하더니 포장지가 이 보통 포장지가 아니고 3중 포장지인데? 보통 사람 모르잖아요. 삼격 포장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니 딱 하더니만 이제 이거 경과는 포장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햇빛이 들어가거나 하면 산패가 되고 이렇게 쉽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포장 좋고 그다음에 딱 하더니만 이게 줄을 세워요. 뭐지 제일 위에 그 마카다미아 그다음에 저죠 크림베리, 캐슈넛, 크랜베리 이렇게 하면서 뭐 아몬드 뭐 이렇게 줄을 세워요. 요게 비싼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비싼 것들 많이 하는데 애터미는 많이 넣네요. 그래서 크랜베리 보더니 보통 검붉은색이에요. 여기는 선홍색이네요. 아몬드를 딱 깨물더니 신선도가 A급입니다. 뭐 요렇게 다 하시면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이렇게 사지? 그 자리에서 2박스를 주문해요. 저 2박스 주세요. 아니 경과 넘쳐나시는 분이 뭘 또 경과를 사십니까 했더니 요건 달라요. 그랬더니만 그럼 왜 사시냐 했더니 하나는 선물용으로 하나는 엄마 드리려고. 이분이 효사셔. 최고급을 엄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경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에 대한 제품들을 이런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업이 되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누구한테도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애터미 제품 별로야 뭐 이런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뭐 보면 뭐 별로 그분한테는 별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대단합니다. 뭐 애터미 화장품 별로야 그런데 그분이 별로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는 애터미만한 화장품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항상 국가가 이게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세종대왕상, 뭐 장영실상, 뭐 이런 거죠. NEP상, 또 그다음에 4세대 세계 인류 상품. 이거 4개 상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 4개 상을 가지고 2시간 강의했어요, 태국에서. 이 하나하나 상을 가지고 상 주는데 협회가 어떻게 되고 이 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누가 진행하고 어떤 방법을 하고 이길 수 있을 때 그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거 이야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2시간이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상의 무게와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애터미 사업하면서도 많은 또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을 만나면 그쪽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 상을 주는 데가 어딥니까 봤더니만 업체 무슨 하는데 무슨 뭐 협회라고 하는데 정부하고 전혀 상관없고 뭐 개인 협회인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데서 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딥니까? 산업 산상자원부 그다음에 또 특허청 그다음에 또 뭐 한국기술협 이런 데 요런 데서 전부 다 인제 주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 어딥니까? 정부 기관이고 요런 데서 다 주는 거예요, 공식력이 있게.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와 감동이죠.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시죠? 뭐 코드 기술이다. 그다음에 전달 기술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석세스 아카데미 때 이미강 샤론이 강의한 거 들으셨나요? 예, 토요일 날 하신 분만 듣죠. 요것도 이제 석세스도 이제 차별합니다. 일반 정보들은 그 당일치기는 이제 유튜브도 방송이 되죠. 그죠? 근데 밤에 하고 그다음 날 하는 거는 유튜브 방송을 안 합니다. 왜? 온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근데 그다음 날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강 그분의 강의가. 어쨌든 이 건강식품이든지 이런 정보들을 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것과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을 때 매출이 70%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도 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파트너들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오메가3 다른 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비교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확신이 생기면 제가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우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 공부를 안 하고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애터미가 별론가 보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화장품 쓰다 보면 어떤 사람 안 맞다 그래요.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지속적으로 계속 쓰면 웬만한 경우는 맞습니다. 특별한 알러지가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맞아요.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예외 케이스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이제 제품에 자신이 있고 또 가격은 너무나 제가 다 비교해 봤으니까 어디 가도 태국 가도 제가 항상 그 태국에 마트가 있어요. 뭐 로터스 마트라든지 더 몰이라든지 이런 가면 항상 치약 칫솔 코너 가서 사진 찍습니다. 그다음에 또 치약도 마찬가지로 프로폴리스 치약이 어디냐 했더니 태국엔 프로폴리스 치약 자체가 이게 시중에는 없어요. 다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수입해서 팔고 이런데 다 가격은 보면 프로폴리스 치약이 120g이 13,000원, 15,000원 해요. 터미는 프로폴리스 200g인데 3,000원이잖아요. 모르는 것들. 칫솔도 뭐 시스템마다 그런 데 보니까 전부 다 뭐 칫솔 하나가 200원, 2,000원, 3,000원 다 합니다. 싼 것이 1,500원, 1,200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애터미는 얼마입니까? 990원인데 품질은 더 좋죠. 특히 뭐 칫솔 같은 거는 가져와 봐라 그래. 칫솔 가져오면 저 티슈 하나 딱 빼 가지고 같이 문질러 줘요. 그러면 애터미 칫솔은 10번 문질러도 티슈가 안 찢어지는데 다른 칫솔들은 3번, 4번만 하면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서 칫솔 주문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실전 노하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뭐 비타민 C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왜 먹어야 되냐 그러면 요오드 용액에 탁 타서 한번 흔들어 주죠. 뭐 이제 2,000은 금방 돼 버립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 티슈 같은 거. 애터미 저 티슈. 그것도 요오드 용액에 딱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쓰는 티슈 가져와 보세요. 그럼 딱 거기 다른 그분 티슈 딱 담았다 하면 남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애터미는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 그죠? 펄프가 재생 펄프냐 천연 펄프냐. 이런 것들 바로 해주면 그 자리에서 뭐 매니아가 되죠. 제가 초창기 때는 또 생리대 테스트도 많이 했어요. 위스퍼 좋은 느낌 귀에랑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애터미 거다 펼쳐놓고 흡수력 테스트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뜯어가지고 안에 뭐가 들은지 다 해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그렇지만 소비자 만들기가 제일 쉬웠어요. 가면 이제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말하면 구매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제가 확신이 있었던 거. 당당했고 너무나 자신이 있었죠. 왜? 제가 비교를 다 했으니까. 그냥 누구 말을 믿고 한 것이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달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달하고 또 시각적인 효과들을 보여주고 했죠. 특히 오메가3 같은 것도 수치로 폰해 가지고 바로 하면 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어쨌든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건강식품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하나만 드시라고 하면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겠습니까? 그럼 의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의 70%가 뭘 선택했냐면 오메가3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는지 HDL, LDL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 포화 지방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치로 폼에다가 딱 오메가3 터뜨리면 바로 녹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기름이 혈관에 끼어 있는 기름을 녹여준다. 뭐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죠. 뭐 요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전이니까. 제가 현장에서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거의 제가 이제 하루에 그 목표를 5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일일 포인트 5만 포인트. 그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에서 10만 포인트를. 그 하루에 평균 저는 회장님은 10명 만났는데 저는 5명을 목표로 했어요. 매일 5명을 만났는데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5명을 내가 목표로 뛰고 5만 포인트를 목표로 뛰었는데 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제가 거의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엄청 찾아대는 거예요. 그때는 특히 이제 4개 묶음 판매여서 이제 배달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 낮게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배달의 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저기 어디야 용인 살면서 저기 여의도에서 샴푸 하나 주문 들어오면 들고 뛰어가서 샴푸 배달하고 풍납동에서 저기 또 유산균 주문하면 들고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달린지 몰라요. 눈코 뜻이 없이 바빴습니다. 실시간에 소비자들의 제품 전달이 너무 바쁘니까 맨날 제품 들고 배달하는데 제품 전달할 때 저는 그냥 주지 않고 항상 정보와 함께 전달하고 또 제품 들어갈 때 다 기록을 해놔요. 언제 들어갔다. 그리고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재구매 날짜가 언제가 됐든가. 자, 오메가3가 있습니다. 집안에 가족이 3명이 살아요. 자, 3명 다 오메가3를 먹습니다. 한 통이 들어갔습니다. 자, 3월 16일 날 들어갔어요. 재구매 날이 언제죠? 그렇죠. 3명이니까 가족이 다 먹어. 오메가3를. 그러면 4월 16일 날 재구매니까 한 4월 10일쯤 재구매 날짜 이게 고객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은 저야 애터미가 자업이니까 아주 신경 쓰이는데 소비자들은 이 자기 분야나 특별한 제품 아니면 나머지 제품들은 소비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면 기다리기 귀찮잖아요. 또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쓰던 대로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사버린 거예요. 그럼 갔더니만 벌써 또 사놨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제 걸로 바꾸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다 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보니까 생리를 샀는데 저기 홈쇼핑에서 샀는데 1년치를 사버렸어. 아 기가 막힌 거죠. 아이 뭐 1년치 사고 그래요. 그죠? 왜 1년치 홈쇼핑 대량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 막 뭐 붙여주고 가격 막 할인시키고. 근데 생리대도 저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사시냐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재구매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구매 시점 전에 연락을 하든지 만나서 그 제품을 들고 가는 거죠. "다 떨어져 가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사게 되고 요런 식으로 인제 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소비자 습관을 바꾸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아하. 그러셨어요. 이렇게 인제 하면서 소비자들의 습관을 바꾸고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주력 상품이 들어가게 하고. 근데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분이 관심 있는 제품이 뭔가. 첫 번째 제품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품에서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고 싱싱한 사람한테 해모임 주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겠죠. 면역이 아주 좋은 사람한테 뭐 "해모임 면역 좋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뭐 할 거예요. 그쵸? 좀 나이 드시고 좀 골골하신 분한테 해모임을 해야 되는 거고 남자한테 또 화장품 어렵습니다. 그쵸? 또 여자들은 화장품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쓰는 화장품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선크림과 요런 것들은 접근하기 쉽지만 이게 스킨케어 자기들 쓰는 것들 바꾸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인지를 바꾸려면. 그래서 접근 전략들이 있는 거죠. 제일 무난했던 것들은 전 치약, 칫솔 같은 거 제일 무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승률이 되게 높았어요. 항상 70-80%는 성공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칫솔 스토리텔링, 뭐 치약 이야기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네. 특히 칫솔 이야기는 늘 성공했던 것 같아요. 회장님 칫솔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런 거 좀 카피해 가지고 이제 그대로 흉내 냅니다. 근데 칫솔을 팔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제품 쓰면 칫솔을 끼워 주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면 칫솔 귀한줄도 모르고 가정집에 가보면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 줘 버려요. 그쵸?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고 칫솔은 반드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꼭 받아요. 990을 꼭 받습니다. 아니 얼마 7천 얼마죠? 돈을 꼭 받아요. 왜냐? 돈을 자기가 낸 것은 씁니다. 공짜로 받은 거는 안 써요. 하나를 주더라도 제가 1,000원은 받습니다. 그렇게 왜 돈 받는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나갔으니까 함부로 안 하고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줄 때 칫솔을 절대 저는 칫솔을 파는 데다 포커스를 두지 않고 칫솔을 이야기할 때는 회사를 팔고 애터미를 팔고 박한길 CEO를 팝니다. 알죠? 스토리텔링.
특히 이제 칫솔 같은 경우는 시작이 저는 3,000원에서부터 시작. 앞에 이제 뭐 품질 먼저 이야기하고 칫솔대 알죠? PET. 그다음에 칫솔모. 그다음에 슈퍼 슬림 라운드. 그다음에 칫솔 안에 금 알죠? 순도 99.9% 금가루.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칫솔이고 또 손에다 문지르거나 티슈 문질러주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이야기하는 거죠. 가격 처음에 3,000원, 약국에 3,000원 파는 거 아시죠? 약국에 가면 3,000원에 팝니다. 근데 이마트에 가면 얼마? 2,200원. 그러니까 이제 할인 가격이 2,200원, 소매 가격이 3,000원, 할인 가격이 2,200원. 근데 이제 인터넷 쇼핑몰 매장이 없고 광고를 하지 않을 때는 1,600원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달에 100만 개씩 팔게 된다. 그러면 1,200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1,600원에서 1,200원 되게 힘든데 이제 드디어 990원까지 가는데 990원 가려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뭐죠? 이자. 먼저 선지급, 현금 선지급하고 이자. 요거까지 다 빼면서 그리고 톤 단위로 할 때 이게 990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가격이 올라서 지금 1,200원 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전 원래 가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윈윈이라든지 CEO의 경영 능력이 이런 것들을 팔아요. 참 양심적이구나. 그래서 애터미를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애터미 회사를 팔고 애터미를 그 사람 마음속에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신뢰를 주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음 제품 또 무슨 스토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칫솔은 뭐 30초짜리, 1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도 있어요. 이야기하는 그 스킬이 이런 것들을 또 파트한테 많이 훈련시킵니다. 접근 상품으로 최고니까. 칫솔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가면 이제 부담을 받고 거절당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칫솔 같은 경우는 제일 부담 없고 접근이 제일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팔고 CEO를 파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의 컨셉을 파는 거죠. 거기다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인제 해서 계속 제품을 늘려가다 보니까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품 가지고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점점 인제 스스로 인제 매니아가 되기 시작하죠. '이 제품은 애터미 아니면 안 돼.' 이런 제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샴푸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봐봐. 여기 머리 앞에 다 나는 거 보이지? 애터미 샴푸 썼더니 그래."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야 우리 애들 선크림 발랐는데 여름에 놀러 갔는데 옆집에는 하루 종일 놀았는데 다 타버렸는데 우리 애터미 선크림 바른 애는 그대로야."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고등어 맛있는 건 이야기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너무 맛있죠. 먹는 건 바로바로 되죠. 또 김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들이 잘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많이 쓰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그게 마음에 들면 소개시켜 줘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받아내요. 소개를 받아내면서 인제 이 가지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좌측 우측 되면 30만 포인트 되면 캐시백이 됩니다. 그 한 6만 정도 캐시백이 되면 "우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웬 돈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마트에서 얼마나 쓰니까 6만 원 받던가요? 10,000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뭐 3년 정도 썼더니 10,000원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소멸된대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6만 원이 웬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사업으로 이야기하고 사업하면 또 이제 돈이 6만 들어올 때 그 돈의 가치는 액에 6만 원이지만 사업이 아니라 소비자일 때 6만 원은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냥 소비만 했을 뿐이고 늘 뭐 하듯이 친한 친구한테 좋은 제품을 소개해 줬을 뿐인데 웬 캐시백이 6만 원씩이나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는 인제 좀 소비자랑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막 친하게 지내고 제품 이야기하고 신제품 짧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는 이야기 하는 거죠. 사는 이야기 보면 전부 다 인제 고민거리 나옵니다. 어떤 소비자는 만나서 이제 고민거리 이제 들어 주는데 1시간 동안 남편 욕을 해요. 와 또 다 들어줬죠. 또 1시간 동안 자녀 걱정을 합니다. 2시간을 인제 저희 집에 이제 초대해 가지고 저 아는 누님인데 "누님 와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해 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 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한가 봐.
그러더니만 제가 이제 나가는 문입구에다 FM 제품 딱 지정해 놓은 게다 요거 달라고 하면서 매출을 일으켜 갑니다. 이러면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죠. 보니까 남편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만약에 한 달에 3천만 원 벌으면 그럴 것 같아요 했더니 아니라 이거지. 성격 차이가 아니고 뭔 차이예요? 돈 차이, 돈 차이. 그렇죠? 돈이 많으면 웬만한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돈이 없거나 쪼들리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 이 남편이 언제 또 퇴직할지 또 돈 이런 것들인데 보면 이제 당장 급한 분들보다는 앞으로 5 년, 10년 후에 이런 것들을 인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해서 애터미를 한번 하자 이런 거죠. 근데 하기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 보통 인제 시간들을 보게 되면 어 바쁘고 중요한 일 있어요. 바쁘고 중요한 일. 근데 바쁘지 않고 중요한 일이 바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어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바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요런 게 삶에 보면 있는데 바쁘고 중요한 일은 주로 인제 생업입니다. 먹고 사는 일. 여기 화면이 안 보이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보이겠네. 자, 바쁘고 중요한 일. 여기 생업. 바쁜데 중요하지 않은 거. 막 바쁘고 뭐 해. 특히 여자분들 뭐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바빠 뭐가 하는데 그죠? 확실히 바쁜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안 한다고 뭐 무너지진 않고 뭐 그래. 좀 미나 한꺼번에 해도 되고 하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이제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주로 수다 떠는 거나 드라마 보는 거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또 하죠. 근데 이제 바쁘거나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뭐 자녀들 대학 간다, 또 결혼한다, 우리 또 노후 이런 것들은 당장 눈앞에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일 주일에 1 시간을 요쪽으로 옮겨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일 주일에 1 시간 내라 그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인제 요 1 시간을 가지고 언제 괜찮냐. 시간 해 가지고 좋은 시간에 1 시간씩 만나 가지고 애터미 제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 주일에 1 시간씩 만나서. 그러면서 한 2-3달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인제 사업에 관심을 가집니다. 제품부터 해모임 이야기, 앱솔루트 이야기, 그다음에 선크림 이런 거 제품하다가 그다음 마케팅 플랜 이야기, 회사 소개 이야기 이러면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차분하게 하다 보면 이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인제 세미나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제 더 자연스러워요. 처음부터 세미나 가자 그러면 어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인제 그러려면 내가 좀 준비된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무조건 세미나보다도. 그렇게 했을 때 승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인제 사업자들을 리크루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을 인제 하면서 글로벌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제 '애터미는 글로벌이다.' 이 글로벌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시장은 작으니까 '글로벌 시장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글로벌로 나가서 처음에 이제 대만에 나갔는데 이게 대만 나갈 때는 제가 좀 인제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뻣뻣하게 나갔습니다. 그때 인제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할 때 그때 로얄 마스터 그다음에 스타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한 제 스폰서들하고 이 다 모셔 놓고 제가 대만에 갑니다. 그래서 이 형제 라인까지도 제가 다 교육을 시켜 드리고 만나면 후원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대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에다가 뭐 아파트 괜찮은 데 해서 인제 역세권에서 방 3 개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뭐 욕실 2개 아주 인제 괜찮은 데서 이제 월세 뭐 하여간 150만 나가는 이런 데를 얻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쫄딱 망했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어유 완전히 인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이제 제가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5 가지 실패 요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실패연을 이제 그때 1년 동안 제가 5천만 원을 썼었거든요. 물론 제 돈하고 스폰서 돈하고 같이.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스폰서들이 제가 뭐라 해도 믿질 않아요. 아이고 박성범이 뭐 그죠? 뭐 신뢰를 잃어버렸죠. 아유 그때는 그 우리 라인에 글로벌 라인 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나갔으니까 대만 오픈할 때니까 이제 그래 얘가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똑똑해 보이니까 믿을 만한가 한번 해보고 투자해 봤는데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스폰서 돌아보질 않아요 저를. 실패하고 나서니까. 그래서 어쨌든 5가지 하나 배우는데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가지가 5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수업료를 그렇게 지불하고 애터미를 제가 머리로 배우지 않고요. 온 마디 세포 마디마디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가 이제 그냥 이제 제 몸에 박혀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는 이제 한국 2주, 대만 2주. 그러면서 비행기만 11번 왔다 갔다. 그럼 22번이죠. 왕복. 비행기만 그렇게 타고. 뭐 또 지방에 후원 다닌다고 뭐 가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 쓴 게 아니라 다 다니는 것이 돈이고 먹는 것이 돈이고 사는 것이 돈인 거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태국이 어떻게 또 연결됐어요. 또 태국이 연결됐을 때 이 다단계 전문가가 연결이 됐습니다. 기대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요 스토리가 재밌긴 한데 조금 제가 기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대만에서 이제 실패하고 낙심이 돼서 집에서 얼굴도 못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소비자는 다 있으니까 열심히 소비자 관리하면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태국에 터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번 만나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좋다고 했죠. 근데 이 태국에 이 다단계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그 코스웨이라는 그 말레이시아 다단계가 있어요. 이 코스웨이라는 말레이시아 다단계가 있는데 이 다단계가 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9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이 다단계 업체가 방판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다단계 사업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이제 그렇잖아요. 애터미가 그 방판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니다. 방판이 아니고 샵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편의점 그런 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단계 사업자들 한꺼번에 다 이제 잡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회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태국에 그 1번 사업자가 있었는데 돈 깨버렸었어. 1번 사업자로서.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잡을 잃어버린 거죠. 그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제 태국의 애터미가 이제 곧 들어간다고 막 이제 소문이 날 때예요. 그래서 태국의 주변에 있는 다른 다단계 사람들이 야, 그 이름이 야, 테크야. 한국에 있는 다단계 애터미라는 회사가 온대. 난 벌써 가입했거든. 나랑 같이 사업하자. 또 말레이시아에서 전화 왔어. 말레이시아가 먼저 오픈했거든, 태국보다. 와, 테크, 이거 한국 애터미가 곧 태국에 들어간다는데 나랑 같이 사업하자. 뭐 이러면서 이런 회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한국 회사야. 근데 한국 회사인데 내가 왜 태국 사람 밑에 말레이시아 사람 밑에 하냐? 나는 한국 사람 다이렉트 뚫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속으로. 그러더니만 이제 말레이시아 그 옛날 그 코스웨이 직원 알고 있는데 그 직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한국에도 한때 이 코스웨이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1년도 안 돼서 망하고 철수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지사장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 아는 사람 연락하는데 그 지사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전임 지사장이죠. 그 전임 지사장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제가 애터미 한다고 이야기해 놨거든요. 자, 애터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합시다. 아이고, 다단계 하시는군요. 다단계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아메이 초창기 직원이었어요. 그 아메이 글리스트 치약을 그 사람이 런칭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씨알도 안 먹힌 거지. 다단계 하시려면 미국계 하셔야 됩니다. 국내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인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걸 알고 있고 하니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 이제 테크가 이야기할 때 그 저기 한국에 계신 그 지사장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영어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직급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 않은 중간 직급을 원한다. 왜 그런지 알죠? 너무 낮으면 경험도 없고 후원도 어려울 테고 너무 높으면
뭐 한 사람 뭐 그죠? 임페리얼이 뭐 한 사람 붙잡고 하겠어요? 크라운이? 그러니까 중간 직급 열심히 가장 뛰는 그때가 그때 이제 샤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샤론 정도 되면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그렇죠? 제일 열심히 뜁니다. 제일 현장이고 감각 있고 그리고 파트너 성공이 바로 직결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그 샤론 정도 직급에 또 그러니까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인이라고 알죠? 라인. 카톡처럼 이제 그 태그 라인인데 서로 묶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테크야, 내가 이제 피터인데 이제 제 영어는 피터입니다. 한국에 한번 와라. 내가 애터미 회사 본사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줄게. 했더니 아니야, 네가 먼저 태국으로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오토 결국 판매사 유지할 때거든요. 판매사 유지할 때니까 또 이제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 값은 어떻게 만들어 갔어요. 갔어 이제 갔는데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저녁까지 한 끼는 먹었는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딱 이야기하기를 어이 피터 나 한번 설득해봐 이러더라고요. Hey you convince me 이런 거예요. 오 어때요? 설득해봐 한 사람 설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그런 느낌 뭐랄까 코미디언트 야 한번 웃겨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뭘로 했냐 이제 칫솔 이야기, 해몬 이야기, 뭐 한 3시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까지 딱 들어보더니 이 다단계 사업 1번 사업자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다 알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네. 그럼 나랑 사업하자 했더니 아니야 잠깐만 내일 내 핵심 멤버 14명을 데리고 올게. 이 친구들도 네가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그때 할게 이런 거야. 이 친구가 계속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테이블 미팅에서 이제 설득하는 능력 테스트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14명 데리고 오는데 호텔에서 저녁을 사래. 네가 돈인지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14명을 강의하는 것은 강의력을 보는 거죠. 테이블 미팅 실력하고 강의력하고 또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하고 경험 없는 사람 차이점이에요. 경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 준 사람 밑에 가입하는 거죠. 근데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을 보고 다음 날 이제 문제는 저녁 살 돈이 없었어. 호텔 저녁 살 돈을. 근데 그때 때마침 제 파트너가 부업자가 있었는데 어떤 좀 괜찮은 기업에 다니는 태국에 출장 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카드 좀 빌려줘. 내가 요거 다음 주 직급 수당 나오면 갚을게. 해가지고 이제 카드 빌려가지고 이제 저녁을 샀어요. 저녁 사고 그또 14명 앉아놓고 그때 한 2시간 또 강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죠. 제품 몇 가지 들고 또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 시작되면서 한 이제 14명을 또 한국에 그 다음 달 초대했어요. 초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스폰서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알아서 해라. 그래 카드 줄까? 주다가 다음 날 되더니 그 카드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우리 딸 보험이 있었는데 그 보험을 깼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빼가지고 그 비행기 값하고 호텔 값을 대면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애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스폰서 좀 더 도와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4명을 초대하고 그 왔는데 그 사람들 제품을 한 500만 원씩 주문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방문하고 석세스 참석하고 갔죠. 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4월 달에 만났는데 5월 달에 와서 보고 6월 달에 회원가입 시작하고 7월 달에 쇼핑몰 오픈하는 거예요. 6월 달에 회원가입 시작하는데 그때 저랑 이제 실시간 화상 채팅하면서 한 10명 정도가 전부 다 노트북 들고 앉아가지고 다 회원가입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일주일 됐는데 3,000명 가입했어요. 대박!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완벽한 피라미드로 이제 가입했어요. 다 다단계꾼들이고 다단계 사업자들이니까 다 그 조직들을 그대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쇼핑몰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며칠 좀 일어났어요. 다 이제 센터도 한 5개 정도 열었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 센터 5개 열고 뭐 제 파트너가 한 달 반 만에 샤론 로즈 갔습니다. 대박이죠. 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좀 교육을 하려고 했더니 어이 피터야 걱정하지 마. 너 다단계 몇 년 했어? 5년 했어. 나 9년 이제 10년 차야. 너 태국 알아 몰라? 잘 모르는데 나 태국 전문가야. 그러니까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뭐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자꾸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 그 다단계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총 가입하고 이런 건 잘해요. 좀 한 번은 사는 건 잘해.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가만히 앉아 있어요. 돈 올라오기를.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죠. 그럼 전부 다 회원 가입만 열심히 하고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다 사업으로 그냥 이게 한 번 사고 말고 뭐 센터 연다고 한 번 사고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나서 재고 빼기 바쁜 거예요. 한 번 국장 갔으니까 얼마나 그 파트너들하고 재고들 많겠습니까? 그거 재고 다 빼니까 그다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애터미는 애터미 스타일이 있다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기대로 하더니 6개월 지났는데 그 3,000명 가입하고 사업자 한 300명이 나왔는데 6개월 지나니까 3명 남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돈 안 된다고. 아이고 처음에 300 나오고 3,000명 가입할 땐 저는 집 보러 다녔어요. 이제는 성공했다고. 그러다 그게 순식간에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안 되겠다. 그때 이제 태국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마다 이제 호텔 머물면서 일주일씩 머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겠다고 다시 태국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3명 남은 사람 붙잡고 개척하면서 집은 제가 아주 저렴한 집, 엄청 저렴한 집에서 이제 거기 뭐 거의 맨날 자고 일어나면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 돌아다니는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이제 대만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아주 먹는 것도 셀렉람사이라고 국수 1,500원짜리 있어요. 그거 계속 먹고 맛있기도 했지만 뭐 비싼 거 절대 못 먹고 그러면서 이제 왜 제가 이제 뭐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 받아서 한 7단계 정도 내려가니까 괜찮은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붙잡고 하면서 이제 조직이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 말을 잘 듣는 거죠. 그 사람은 다단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괜찮은 이제 레벨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이제 배우기도 했고 또 이제 이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분들을 붙잡고 이제 하면서 이제 조직이 다시 커지면서 그래서 이제 태국 3년 살면서 이제 조직이 많이 커져서 이제 스타도 가고 또 리더스 클럽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번 이제 코로나 때는 파트너 3명이 스타 마스터를 갔어요 태국에서.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파트너가 3명이 스타 마스터예요. 근데 이제 갈 때 이제 제 우측이고 좌측은 또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또 안 갔어요. 그래서 뭐 로얄 못 갔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태국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2년 못 갔는데 매출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살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제대로 이제 리더 훈련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들, 애터미의 정신, 기초, 제품, 소비자, 그다음 도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소비자 마케팅, 사업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주요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코로나 때는 주로 이제 러시아는 갈 수 있었어요. 다른 데는 못 가도.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러시아를 45일 여행 다녔는데 비행기를 11번, 비행기 11번 잘 타네, 제가. 대만도도 비행기 11번인데, 11번 타면서 이제 코로나 검사만 한 7, 6번 했던 것 같아요. 검사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러시아 이제 투어하면서 사람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 감이 있나 없나 어디 제가 딱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해서 이제 본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영어 첫 번째 영어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똑똑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쳐 줬는데 이게 복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한다고 되는 사람이 있겠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봐봐요. 5년 1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빠르게 이게 학습할 수 있는 좀 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리더 찾기죠. 리더 찾기.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구매력도 있고 좀 그 교육도 좀 받고 이 비즈니스 경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찾으러 다닌 거죠. 그래서 45단한테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젊은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24살짜리. 근데 그게 그 애터미 사업에 관심 있다고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무슨 키르기스탄 그 가난한 나라 인구 700만 명, 뭐 그리고 수도권은 인구가 1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 가려고 폼 잡고 있었는데 중국은 그때 제로 코비드 정책이라고 알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키르기스탄으로 한번 둘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왜 키르기스탄에 가기가 좋았냐면 다른 나라는 다 비자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오래 머물 수 없어요. 태국에서도 제가 이제 원래 180일, 1년에 180일밖에 못 머무는데 제가 270일 머물렀다가 어느 날 공항 딱 들어가는데 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소 들어갔어. 그 감옥소가 딴 게 아니고 그 뭐죠? 이 공항 안에 있는데 안쪽에는 이제 그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서 이제 잠궈 버리고.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커플이 하나 잡혔는데 저희 둘이 잡혔고 그 싱가포르에서 온 둘이 잡혔는데 화장실도 그 뭐야 옆에 문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벽 담 하나 해가지고 옆으로 돌아가는 거. 그 화장실이고 철제로 된 그 침대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180밖에 안 되는데 270일에 있었냐고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또 파트너한테 전화를 했더니 또 파트너가 또 위에 전화해가지고 풀어주더라고요 또. 아 좋은 나라예요 아일랜드. 한국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화한 사람이 감옥소 갔겠죠. 근데 태국은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나와서 또 열심히 또 사업했어요 태국에. 그런데 비자 문제가 늘 고민인데 키르기스탄은 한 번 가면 노비자로 2달밖에 못 있어요. 그런데 국경선 갔다가 다시 바로 들어오면 또 2달 연장돼요. 1년에 며칠 머문다 그게 없어요. 다른 데는 3개월이고 1년에 180일인데 키르기스탄은 2달인 대신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키르기스탄 이렇게 좋네. 그러면 이제 2달 딱 직전에 이제 비자런이라고 해서 여기 제가 사는 비슈케크라는 도시에서 그 국경까지 택시 타고 40분이거든요. 그 한 바퀴 택시 타고 갔다가 딱 도는데 국경 도장 4번 찍어요. 네, 출국하고 입국하고 다시 출국하고 입국하고 카자흐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슈케크에서 출국하고 카자흐스탄 입국, 카자흐스탄 출국, 비슈케크 입국 도장 4번 찍는데 30분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는 거죠.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택시비만 들죠. 그런 식으로 이제 2달마다 하니까 1년을 살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법을 바꿔버렸어요. 2달 살고 2달 동안 못 사는 거. 그래서 1년에 180일 사는데 2달, 2달, 2달.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살게는. 2달 살고 2달 동안은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60일 동안 살고 60일 못 들어오고 다시 60일 살고 60일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태국 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해외는 이제 비자 문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국가별로 다 달라요. 어쨌든 거기 키르기스탄 1년 있으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에이전트 잡고 다시 시작해 봤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파트너들이 오토 판매사가 이렇게 힘든가? 제가 이제 하니까 되던데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다시 또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교인들 한인교회 교인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저 러시아가 안 되니까 그 키르기스탄 러시아하고 키르기스거든요. 물론 한국말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있긴 한데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하고 키르기스탄 양쪽을 해가지고 했더니 1년 동안 또 열심히 했더니 한 보름에 한 300만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니까 되네. 제가 이제 늙어서 애 못 낳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또 소비자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라면 들고 배달하고 라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가. 왜 라면이 거기 신라면이 130솜인데 애터미 라면이 93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경쟁력이 있죠. 애터미 라면이 1,500이고 거기는 신라면 2,000원 넘어가니까 그 물류비가 되게 비쌉니다. 키르기스탄 내륙 국가에서 물건이 오려면 배 타고 중국 통과해가지고 키르기스탄 들어오거나 배 타고 러시아 갔다가 카자흐스탄 통과해서 키르기스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계속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물류비가 엄청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비싸거든요. 외국 수입품들은. 근데 애터미는 이제 그걸 좀 싸게 잘 한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뭐 라면 주문이 엄청 많아요. 그럼 라면 맨날 들고 가면서 배달하고 그러면서 관계 맺고 또 소비자 만들고 했는데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명 정도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러시아 파트너 소실적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한국에 있는 저기 러시아 사론노즈가 너무 좋아해요. 소실적이 그렇게 키워주니까. 그전에는 오토 세일즈 됐다 갔다 세일즈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뭐 세일즈를 넘어서서 뭐 500만 포인트가 소실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제 뭐 아주 좋아하죠. 일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제일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에이전트들과 상대하면서 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편했어요. 되게 편했어요. 왜? 파트너들이 스타고 뭐 샤론 노즈니까 제가 가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 어디 후원 간다면 호텔이고 뭐 이런 것도 비행기고 다 이제 지방 갈 때 태국도 다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럼 파트너들이 알아서 다 어레인지 해놓고 다 하는데 여기 키르기스탄 오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주문 뭐 배송 돈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밑자리부터 새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옛날에
느낌을 살려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니까 또 되네. 다시 하니까 또 되네. 그러니까 이제 늘 자신감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밑자락부터 해가지고 하면 되더라. 한국에서도 됐고 태국에서도 됐고 또 이제 키르기스탄도 또 되네. 아, 애터미는 어디서든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파트너들 보니까 왜 안 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결혼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방법들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너들이 뭐가 이제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봤더니가 이제 마음들이 다 급해. 자기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게 보여요. 그게 소비자한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부담을 주게 만들게 되는 것 같고 이 자연스러운 소비가 아니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타겟을 잘 잡아서 해야 되고 차등화해야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닌 사람을 너무 붙잡고 있는 거죠. 빨리 소개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개받는 것보다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 보려고 또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쨌든 소개를 좀 잘 받아야 돼요. 내 인맥 저도 제 인맥 중에서 제 팀에 사업 한 명도 안 합니다 지금. 제 동생도 나오고 제 조카도 나오는데 중간에 저랑 싸우고 다 가버리고 뭐 저기 "삼촌 돈이 안 돼요." 하고 가버리고 뭐 이랬어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버리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다 인맥 넘어에서 인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 한 사람 너무 붙잡지 말고 소개를 빨리 받아서 찾아 내려가는 거죠. 소비자는 누구나 오케이지만 사업자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닌 사람 붙잡고 너무 이제 사업자로 기대하고 했다가 그 사람 사업자 나와서 5 년을 공들여서 했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그만둬 봐봐요. 어때요? 내 시간과 노력이 잘못된 데 투자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스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소비자는 놔두면 되고 너무 이렇게 부담 주지 말고 인맥 너머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인맥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개를 받고 또 그 사람 또 소개 아니면 또 소개받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맥 파기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래서 빨리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괜찮은 사람 나면 그 사람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폰서랑 좀 상담을 하고 하면 우리가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자는 대환영입니다. 누구나 오케이. 그렇지만 사업자는 좀 우리가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사업자 안 하는 게 좋아요. 소비자시지 뭘 굳이 사업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래요. 아이 애터미 사업자는 착해야 돼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장님은 좀 덜 착해 보여. 내가 다시 마음 고쳐 먹을 테니까 열심히 할게. 제발 좀 사업시켜 줘. 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타겟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인제 오는 사람 이렇게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우리가 늘 인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제 너무 이 사업이 감정 노동이 심할 수가 있어요. 왜? 파트너들 보면 맨날 대발이가 왔대요. 그 많은 돈 대발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파트너 이 사람 대발이래요. 근데 그 대발이 다 어디 갔어요? 그쵸? 말이 아닙니다. 다 뭘 봅니까? 자기 기대 심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실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절대 미리 이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고 두드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톡 두드려 보고 따라오면 다음 단계, 톡 두드려 보고 따라오면 다음 단계 요렇게 가면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기대를 막 이 사람 나오면 내가 성공할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파트너를 성공할까?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 파트너를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밑자락을 내려가고 그런 자세를 하다 보면 소개가 잘 나와요. 그게 참 이게 전달이 되는 진심이 파트너를 아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키르기스탄 제가 또 한 2달 동안 안 갔더니 빨리 오래요 전화해서. "우리 박 본부장님 없으니까 키르기스탄이 지금 너무 우울해요. 빨리 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할게요? 가서 칭찬해 주고 "아유 내가 어떻게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늘 미소를 짓고 이렇게 그전에 그런 사람이 잘 없었던 거죠. 키르기스탄에 뭐 보면 전부 다 좀 싸나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이용하고 막 사기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가서 늘 친절하게 해 주고 막 잘해 줬더니만 늘 칭찬해 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뭐 인제 어떻게 저한테 반했는지 이 박 본부장님이 없으니까 이 키르기스탄이 뭐라 그랬죠? 우울하다 그랬어요. 빗을 내렸다 그랬어요.
외롭다 그랬어? 외롭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면서 빨리 와달래. 아, 제가 파트너가 눈이 밝히기 시작하네요. 또 가긴 가야 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늘 이제 미소 지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파트너들이 더 이렇게 잘 당겨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내가 어떻게 빨리 이 사람 통해서 빨리 성공할까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이 사람 내가 뭐가 정말 도움이 될까? 항상 제 마음을 내려놔요. 내려놓고 이 사람 자체를 봅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애터미에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소비자일까? 아니면 사업자로도 가능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면 플러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좀 조사를 들어가요. 먼저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을 보고 정말 애터미가 필요한지 그 간절함이 있는지 또 이런 걸 체크해보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너무 터무니없이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성공시켜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결국 성공은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도와주는 거지. 자기들이 의지가 있을 때 이 도움이 플러스가 되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도와봤자 그 도움은 독이에요, 독. 그렇죠? 자기 성공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체크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가면서 했던 것들이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바뀌고 또 이 사업자들이 좀 더 비전을 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한 사람 보면서 좀 바로 한 방에 어떻게 쇼부를 보는 거 없습니다. 다 이제 한 사람 만나면 이제 1년은 생각해요. 6개월에서 1년은. 그러니까 뭘로 설득하냐면 이제 우리 그 이성현 박사님의 설득의 3요소 알죠?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로고스 파트. 어유. 다른 분 이성현 박사님 강의 못 들어보셨죠? 자본 생산성 소득이라고 있죠. 주기. 그래서 보면 사람을 설득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여기 이제 로고스가 이제 지식, 어떤 지식적으로 인격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파토스는 뭐냐면 이 감정적 공감. 감정적 공감. 그다음에 에토스는 이제 그 인격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식을 가지고 한 10% 정도, 감정적 공감으로 30%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이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는 60% 정도의 이 설득력의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지식이 10%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 안 하면 지식적 공감이 안 되고 이러면 그다음 감정적 공감이나 신뢰가 안 넘어가요. 지식이 10%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문적인 지식들이 나타날 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지식을 먼저 하면서 감정적 관계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도 될 수는 있지만 그냥 감정적 공감이 그 일반 그 개인적 감정적 공감이지 비즈니스로 발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10%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애터미 할 때 기본적인 지식이 중요한데 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걸 많이 아는데 뭘 해봤냐는 거죠. 가만 보면 이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이성현 박사님의 자본, 생산성, 소득인데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휴먼 캐피탈. 어떤 분들은 이제 추수를 하는데 낫을 들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트랙터를 가지고 추수하죠. 그럼 낫을 들고 추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은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효율은 떨어지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입도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트랙터를 하면 편하기도 하지만 아주 생산성이 높고 수입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 눈에 보이는 자본, 탱지블 캐피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인탱지블 캐피탈, 무형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무형 자본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휴먼 캐피탈이라고 인적 자본이 있습니다. 특히 애터미사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이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에요.
이 휴먼 캐피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럼 휴먼 캐피탈에서 첫 번째 이제 지식인데, 지식, 그 다음에 처음에 만난 지식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감정적 공감과 신뢰, 아주 큰 캐피탈입니다. 신뢰 자본이 대단합니다. 아주 파워풀해요. 근데 이런 자본들을 이제 애텀에서 얼마나 축적하셨냐 이거죠. 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품의 정보가 전달되면 애텀에서 기본적으로 주력 상품들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해모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해모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모임 세 가지. 그렇죠. 면역. 뭐 이름 또 세 가 나오잖아요. NK셀 또 갑자기 이러면 잘 안 나와요, 원래. 원래 아는데. 그죠? 갑자기 그러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NK셀, 사이토카인, 또 면역세포 활성. 그죠? NK셀,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죠. 요런 것들 이제 설명할. NK셀이 뭐야? 사이토카인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대답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영역을 나눠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모임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해모임에 대해서 이제 원료적인 특성들 이야기하고, 또 이 NK셀 면역과 관련 이야기하고, 마지막 또 특허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스토리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짧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길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준비되면 이 한 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요 계속 내 거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아시죠? 메타인지, 메타코그니티브,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 메타인지 들어보셨죠? 우리 사장님 메타인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메타인지. 우리 뒤에 사장님.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못 하겠죠. 그렇죠. 우경혜 국장님. 메타인지. 정확적인 지식.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공찰력. 다 들어보셨죠? 그죠? 본부장님도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메타인지라는 것은 어떤 인지에 대한 인지, 의식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길 가다가 이제 사람 만나서 애터미 아세요? 그러면 알아요. 뭐 어떻게 아세요? 애터미 칫솔 써요. 애터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터미를 통 모르는 거죠. 칫솔 하나 써봤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애터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제 파트너한테 해모임 강의다 이렇게 하면 들어봤어. 해모임 안다 그래요. 자, 그럼 설명해 보라 그래요.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메타인지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8주 코스로 트레이닝,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5시간 해니까 8주간 5, 8이 40시간 트레이닝이 기본 코스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앉혀놓고 before my training,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After my training, you know what you don't know.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제가 발음은 이제 김치 발음이긴 하지만 뭐 알아듣긴 해요, 보면. 그래서 제가 훈련하기 전엔 당신은 뭘 모른지를 모르는데 제 훈련을 받고 나면 당신이 뭘 모른지를 안다. 모르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면 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되냐? 배우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베타인지가 없는 상태 아무리 가르쳐도 이 변화가 없는데 메타인지가 있으면 이게 가르치면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결국 알게 하려면 교육 이런 강의로는 충분하지 않고 뭘로 가요? 트레이닝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영희 총장이 늘었지만 설명해봐 이런 거. 자, 훈련 잘 받았죠 옛날에. 그죠? 맨날 이게 우리 총장님 저 훈련 얼마씩 했으면 해보. 틀렸어. 다음.
나와. 또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엄청 부끄럽게 쪽팔리면서 한 대 치면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때 훈련 잘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부끄러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 덕분에 제가 잘 훈련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보면 안다 그러는데 누가 알고 있냐면 귀가 아는데 누가 모르냐면 입이 몰라요. 누가 알아야 돼요? 입이 알아야 돼, 입이. 그렇죠? 귀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입이 알아야 돼. 근데 귀에서 이 입까지 늘었는데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반복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방송국 PD가 상위 0.1%는 일반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EBS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어때요? 학부모들한테 아주 센세이션하지 않겠어요? 과연 상위 0.1% 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걸 특집으로 해서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 1% 학생들하고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막 단어를 1초에 한 번씩 보여주면서 몇 개 테스트하고 했는데 상위 0.1%하고 일반 학생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0초당 20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다시 그 다음에 20개 단어를 말하라 했어요. 그런데 상위 0.1%도 13개를 맞추고 일반 학생도 13개를 맞추는 거예요. PD가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이거 뭐야? 뭔가 달라야 되는데 왜 안 다르지? 그때 이 PD가 누구한테 연락했냐면 김경일 교수한테 연락했어요. 왜? 인지심리학자 전문가니까. 우리 맨날 굿모닝 오늘 아침에도 만났죠? 김경일 교수님. 그죠? 인지심리학자한테 전화를 해서 교수님 이거 테스트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님 와서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레인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김경일 교수가 와서 딱 보더니만 질문을 하나 더 던지셔야 됩니다. 몇 개 아느냐만 맞추지 말고 다음 두 번째 질문. 상위 0.1%하고 일반 학생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은 몇 개를 맞췄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나는 17개, 18개 맞췄다 그래요. 그래서 18개 맞췄던데 상위 0.1% 학생은 난 13개 맞췄다 그래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뭘 아는지는 알아. 상위는 0.1%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면 0.1%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다시 학습을 하고 알고 넘어가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다 틀리고. 요게 메타 인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걸 또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국어 선생님 뭐라냐?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리 선생님 또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리를 알아라.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또 뭐라고 했냐면 네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미술 선생님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라는 건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벌써 2300년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죠? 요게 벌써 최근의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이걸 스티븐 코비는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스티븐 코비 알죠?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rson이라고. 이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있나? 메타인지가 있더라. 그래서 에타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서 그것을 공부하고 알고 가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5년이 돼도 해모임 하나 설명 제대로 못하고 5년이 지나도 마케팅 플랜도 버벅거리고 그러면서 맨날 사업자들 만나서 일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휴먼 캐피탈, 휴먼 인적 자본이 없으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효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식 부분이에요. 지식 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반복하면 돼요. 우리 김영희 총장님 그래서 나는 돌대가리다. 근데 돌대가리인데 한번 제대로 반복해서 쓰면 절대 까먹지 않는다. 대만에서도 그렇게 석세스 때 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까먹지 않을 만큼 반복을 해버린 거죠. 근데 애터미가 참 쉬운 게 뭐냐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 저는 맨날 칫솔 이야기, 맨날 해몸 이야기, 맨날 마케팅 플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맨날 새로운 지식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은 되게 힘들어요. 매주 설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애터미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거 해도 돼. 얼마나 쉬운 거 계속 우려먹는지. 근데도 맨날 모른대. 얼마나 쉬워요. 그죠? 또 늘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새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좀 제대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제대로 효율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전 맨날 가서 다른 이야기하는 앞에 나와서 설명시킵니다. 해봐. 그죠? 해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뭐 자꾸 새로운 지식을 하려고 하냐. 기초부터 하자. 해모임 이야기, 앱솔루트 이야기, 칫솔 이야기, 뭐 선크림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플랜. 뭐 회사 소개. 같은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그 자신감의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우라. 그 아우라의 그 힘에 의해서 그 자신감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은 10%지만 그 풍겨지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감정적 공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변함없는 이 신뢰라는 것은 절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바로 신뢰가 생기는 건 어떻습니까? 다 6개월, 1년 동안 이 사람은 참 변함이 없네. 늘 약속을 지키고 늘 성실하고 늘 자신감 있고 변함이 없고 어때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애터미를 하더라도 애터미가 좋아도 누구랑 일하냐 이거죠. 애터미가 좋아도 당신이랑 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애터미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애터미가 참 좋은 회사 같아. 당신 믿고 할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뢰, 인격적 신뢰. 이게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업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결국 사업자가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리크루팅 해나가고 거기서 또 배워나가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공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얼마나 또 사업이 또 빨라집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글로벌에서도 통하더라. 그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더라. 그 언어만 다르고 문화만 다르지 사람의 본성의 차이는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한 사람이 글로벌에 잘하는데 한국에서 안 되면 글로벌 잘한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안에서 세니까 바깥에서 세고 그래요. 안에서 잘하니까 바깥에서 잘해요. 그 사람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고 하고 또 이제 파트너 나오면 또 글로벌 후원 가고 또 그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즘 뭐 또 통역기, 번역기도 잘 돼 있고 뭐 또 전화 갤럭시 S24 뭐 전화 서로 하면 또 바로 통역된다면서요. 제가 시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잘 몰라요. 키르기스탄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의 민감한 정보는 좀 떨어지긴 한데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어떤 파트너는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당연하죠. 뭐 다단계라고 전부 다 거절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정상으로 봐야 돼.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제 외삼촌이 어떤 화장품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다단계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삼촌 좀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시는데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거 하실 거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독하게 말하지 안 할 것 같잖아요. 왜 계속 좋게 물건 하나 사주면 또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업을 그만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애텀이었어요. 아이고. 나중에 알아봤는데 저 때문에 시험도 애텀이를 관뒀더라고요.
안타깝죠. 근데 엉뚱한 데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1층 그 밑으로 해가지고 또 가입을 했잖아. 나중에 그 또한 1년 뒤에. 그때는 제가 이제 작업을 찾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또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온 거예요. 제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1년 지나서 제 타이밍이 왔으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작업을 찾고 있었으니까 뭐가 없나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요? 제가 일이 바빴고 아주 그 다단계라 그러면 딱 싫어했죠. 왜? 저희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은퇴하시고 나서 다단계에 들어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은 4천만 원을 맛있게 말아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단계라 그러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게 이상하게 본다.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은 저기 다른 사람 애터미 전달할 때 그렇게 거절하고 무시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가서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을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거절은. 그럼 거절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절이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던가 보는 거죠. 그럼 소비자로 이제 제품으로 가고 애터미 사업은 빼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소비자로 접근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리크루팅을 했어요. 사업자로. 그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 떼고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놓고 있고 근데 그때는 제한테 달린 게 아니고 그 사람 환경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의 소비자를 만들면서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변함없는 모습 보여주니까 결국 그 사람의 때가 오니까 어떻게? 자기 일이 안 될 때가 온다 이거죠. 자기 일이 꼬일 때가 오잖아요. 뭔가 힘들 때가 있고 변화가 올 때가 올 때 그때가 타이밍이 되면서 애터미가 대안이 되게 당기는 거죠. 그럴 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대발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2년 만에 당긴 사람이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배지 오토 판매사 말고 완벽한 오토 판매사 알죠? 소실적이 보름에 300만 포인트 넘어가는 자연 포인트로 오토 판매사를 6개월 만에 하더라고요. 오, 그렇죠. 2년 기다렸는데. 2년 동안은 끊임없이 소비자로서 제가 관리해주고 관계를 맺고 전혀 부담을 안 주고 늘 미소 지고 대단해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늘 칭찬해줬죠. 언제 봐도 참 멋있어요. 언제 봐도 대단해요.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2년을 했는데 드디어 그 사람에서 때가 오니까 다 사업자 나오는데 6개월 만에 완벽한 오토 판매사 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치, 알겠죠? 그래서 이제 메타 인지를 가지고 사람을 한 번만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역지사지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건 감정적 공감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지하게 내 애터미 사업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애터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까 생각해 보라 이거죠. 좋지도 않는 제품 비싸게 쓰면 바꿔 쓰게 만들어 줘야 되죠. 물론 그 사람 인증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말하고 이런 기본 테크닉들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왔고 이제 파트너들을 이제 성공을 해서 계속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다니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사귀네요. 킬키타도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꿈도 비전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이 파트너들을, 지금 제 파트너가 사업자 한 100명이 넘거든요. 좌측, 우측으로 해서. 다 절 바라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누가 외롭다 그러는데, 저도 외롭고 싶어요. 너무 바빠요. 저를 파트너 놔두지 않으니까 내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인천 갔다가 또 태안 갔다가 그 다음날 여수 갔다가 김천 왔다가 또 그다음 계속 이제 다녀야 되고 지금 러시아 파트너는 6월 달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또 4월 달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일본의 소비자가 또 9월 달에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호주에도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한 명 있는데 한 5명이 되면 가겠다고 해놨습니다. 독일에도 어제 석세스 아카데미 그저께구나 토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인데 석세스 아카데미 사회 보는 사람이 제 파트너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어쨌든 뭐 이제 전 세적으로 있고 미국에도 제가 아침에 7시에 줌 미팅을 하고요. 미국 파트너랑.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진짜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내일은 또 남미에서 오신 분 또 만납니다. 근데 뭐 이제 총장 말대로 남미 뭐 언제 오픈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일단 회원 가입은 가능하고 남미에 30년 살았고 남미 한인 회장을 지냈던 분이고
아들은 또 의사라고 하는데 여유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향력도 있는 분이고 내일 또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또 풀어봐야 되네요. 그래서 절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정말 애터미는 뭐 정말 넓고 무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능성이 크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애터미 아니었으면 제가 여행사에서 근무했을 거 아니에요. 여행사에서 근무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뭐 배달해야 되나? 배달의 민족? 아니면 뭐 저기 택배? 아니면 그 저기 쿠팡에 가서 물류? 뭐 이런 거 하든지 해야겠죠. 자, 경비하고 싶다. 경비 써줄까요? 쉽지 않겠죠. 요즘 경비 젊은 사람 다 하더라고요. 50대 안 써줘요. 그렇죠? 뭐 할 수 있죠? 돈이 없는데. 자본이 있으면 또 뭐라도 가게를 해보겠죠. 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95%가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있으면 빚이라도 없는데 가게를 열면 어떻게 해요? 빚까지 져요. 아주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다 이건 뭐 실제 데이터입니다. 뭐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본 있는 사람들 다 전부 가지는 거고. 진짜 깝깝한데 저는 어쨌든 애터미 만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가난할 때가 아닙니까? 가서 올라갈 일이 벌어지니까 제 파트너들 열심히 절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뛴지 몰라요. 저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저런 파트너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고맙죠. 밀려가는 거니까. 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뛰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밀려 올라가는 거죠. 제가 뛰면 더 빨리 올라가는 거, 안 뛰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또 운이 좋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애터미 일인 거예요. 애터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시면서 좀 길게 보고 주변 환경이 안 된다 이거 말고 내가 그 실력을 갖추시면서 하시면 돼요. 뭐 급할 거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누구 탓이 아니라 정말 내 자본을 축적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애터미를 성공하시길 바라며 제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